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이어서 좋아야 하지만 저희가 오늘 다뤄야 할 주제는 조금 화가 나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에 가장 큰 화두는 난방비 폭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스공사가 영업이익을 냈대요. 그 금액이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거 맞는 전망입니까? 뭐 회계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회계상으로는 확실히 2조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미수금은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죠. 그때 미수금이 한 2,000조가 2,000억이 안 되는 정도의 액수였는데 2023년 1분기에 지금 예측입니다만은 아마 미수금이 12조로 늘어날 것이다. 12조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미수금이 60배로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보면 이건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회계상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 1조가 넘는 돈이 수익으로 났고 그다음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쭉 그동안 배당을 해왔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은 몇 천억이 되는 돈이 지금 그 가스공사의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좀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좀 여쭙자면 적자라더니 웬 이익이 이렇게 큰가 싶어서 좀 저도 찾아봤더니 이게 가스공사의 특이한 회계 처리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이제 회계상의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회계장부상의 적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미수금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 글자 그대로 미수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이에요. 받아야 할 돈. 받아야 할 돈인데.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가스공사 회계에서는 이게 미수금 언젠가는 들어올 돈으로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이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그 가스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선 가스값 전체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가스를 수입하는 비용은 다시 말해서 원가는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근데 가스를 올리는 가스 가격 자체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손실이 중간에 발생했는데 일반 기업은 이걸 손실로 잡아야 되는데 가스공사 회계에서는 이건 언젠가 들어올 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이익이 난 걸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또 제 말로 풀어보자면 받아야 할 돈이 약 9조 원인데 못 받았지만 받았다 치고 이거를 언젠가 들어올 돈이다. 돈이니까. 미수금이죠. 미수금. 언젠가 들어올 돈이니까 들어왔다 치고 이익이 나서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배당금도 주고 했다.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회계 처리 방식이 맞는 겁니까? 이것도 사연이 있고요. 또 나름의 정당한 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먼저 이 제도가 생겨난 게 언제냐면 2008년, 9년 그 경제위기 당시에, 세계 경제위기 당시에요. 그때도 이제 가스값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가스공사가 이제 그 적자가 이제 굉장히 커질 상황이었는데 이걸 메꾸기 위해서 가스값을 확 올리게 되면 일반 그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 원가랑 이 판매 가격이랑 차이가 나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걸 가격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언젠가 들어올 돈으로 잡아서 나중에 국제 가스값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면 이게 한 5년, 6년 이렇게 해서 수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미수금으로 잡자라고 한 제도가 그때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름의 합리성이 없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손실로 하게 되면요. 국제적인 가스 가격이 발현할 때마다 그 충격이 바로바로 국내의 그 가스 가격으로 이제 이 충격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서 어느 정도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부드럽게 끌고 나간다. 이런 어떤 그 정당화의 논리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회계 제도가 생긴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배경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면서 아내거 틀렸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적자 금액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오히려 경영 부실화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그 가스 가격이 어떤 뭐 10년, 20년 큰 이변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어떤 에너지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들어올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스 가격을 계속 올려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미수금을 이익으로 잡았던 얘기는 앞으로 가스 가격을 올려서 이거를 수금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회계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지만은 이 가격을 앞으로 지불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런 네. 심정이 드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속이 타고 화도 좀 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배당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스공사 장부상 보면 순이익의 23.5%에서 40.8%까지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률도 좀 크고 큰 것 같고 결국 큽니다. 스스로 적자를 키운 게 아닌가라고 좀 어떻게 좀 제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기업 이 지금 가스공사만이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기업 전체의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가스공사의 저걸 보면은 2010년 이후에 아까 말한 그 미수금 제도가 들어온 이후에 지난 13년 동안을 보면은 순손실이 났을 때는 물론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배당이 난 해에는 꼬박꼬박 배당을 한 겁니다. 거기다 지금 아까 배당률도 25%에서 40% 상위 정도로 돼 있으니까 상당히 큰 배당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주주가 정부하고 전력공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쪽으로 돈이 가긴 하는데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게 지금 맞느냐? 공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가스공사만이 아니고 공기업들 전체에서는 수익이 나면은 배당을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가스공사가 이걸 배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공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규정대로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정도의 액수를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한 것도 그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그 배당금은 공공경영 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들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도 이제 비판이 거세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회계를 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관행상으로 보자면은 또 이걸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정부의 책임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난감하죠. 근데 뭐 배당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문제니까 배당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은 지금 아까 소액주주들 말씀하셨는데 소액주주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국익을 생각해서 투자한 거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배당금 받으려고 투자한 건데 꼬박꼬박 배당해오다가 이번에 안 하면 우린 뭐냐라는 얘기 나오니까 뭐 이분들의 논리도 다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민들은 난방비 줄이겠다고 뭐 옷 껴입고 뭐 수면 양말 신고 난방 그 온도도 낮추고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면 좋겠고요.